안녕하세요. 디아캐스트 MC 엔조이입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예술하기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두 분, 김예술 씨와 오노인 씨를 모시고 첫 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김예술 씨. 네, 안녕하세요. 김예술입니다. 독일에서 예술하기 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노인 씨는요? 안녕하세요. 오노입니다. 저는 김예술 씨를 도와서 같이 이제 독일에서 예술하기 페이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 지금 디아캐스트 오늘 첫 회인데요. 일단 왜 이름이 디아캐스트인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디아라는 이름은 독일에서 예술하기 페이지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게 된 건데 디아라는 게 무슨 뜻인지 김예술 씨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독일에서 예술하기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영문으로 어떻게 표기를 할지 생각을 하다가 간단하게 독일 아트 해서 도메인용으로 간단하게. 그렇죠. D 숫자 1 A 해서 디아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독일에서 예술하기 페이스북 페이지가 독일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또 독일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김예술 씨가 아신다고 들었거든요. 아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분이 아시죠? 예,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처음에 저도 미술 공부하고 싶어서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분들이 미술, 음악 관련된 분들이 많았었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좋은 생각들도 많으셨고 같이 뭔가 했을 때 재밌는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뭔가를 저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맨날 만지작거리는 건 컴퓨터였으니까 오래 하지. 예,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자 해서 사람이 잘하는 걸 해야지. 그렇죠. 예,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처음에 페이지를 만드실 때 이 페이스북 페이지가 어떤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림이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을 주시네요. 이제 대부분 페이스북은 다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페이스북으로 독일에 오신 분들은 독일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는데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베를린 리포트에서 잘 없죠. 보는 것들도 좀 한계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기존의 페이스북 페이지들이 몇 개 있긴 했는데 거기에서는 전시라던가 그러니까 미술, 음악 관련된 정보들을 얻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얘기하는 바도 다르고 맞아요. 뭔가 객관적인 정보가 없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고 싶었고 이제 그거를 다루게 된 계기는 이제 은호인 씨가 여기서 저보다 오래 계셨는데 계시면서 좀 있었어요. 좀. 네, 저도 은호인 씨한테 이제 많은 정보들을 얻었는데 그런 정보들을 얻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저야 은호인 씨를 만나서 다행이지만 그쵸. 은호인 씨를 만나지 못한 혹은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정보들을 얻는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어려워가지고 처음에 저도 정보 찾을 수 있는 데가 없어갖고 베를린 리포트랑 네이버 지식인이랑 이제 찾아보다가 어느 한 분 도움으로 많은 정보를 얻고 이렇게 저도 학교 준비하는 거나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편하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정보 같은 거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김예술 씨가. 근데 참 그게 다행인 것 같은 게 페이스북이 없었다면 힘들었겠죠. 이런 구조를 만든다는 게. 근데 그 전까지는 페이스북이 없었던 거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것 뿐이고 다행히 그런 플랫폼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도 가볍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겠죠. 좋네요.
그 제목이 독일에서 예술하기이지만 뭐 예술하고 관련된 정보만 다루시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또 어떤 내용들을 보통 올리시나요? 일단 여기 오는 분들은 예술에 관련된 뭐 꿈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입시 정보, 학교. 네, 학교, 뭐 그리고 예술 분야에 대한 것들을 좀 공유를 해보고 싶다. 네.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근데 뭐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뭐 입시철이 있고 그리고 뭐 정보가 이렇게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이미 정해놓은 룰들이 있고 그리고 뭐 해마다 바뀌고 뭐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뭐 난이도나 뭐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뭐 미술 같은 경우에는 뭐 마페인데 그거는 교수마다 성향들이 다르고 그쵸. 그리고 그게 한국 입시랑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몫이었고 그래서 일단 그냥 기본적인 정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뭐 저는 독일어를 못하지만 노도인 씨가 이제 독일어로 그런 것들을 좀 번역을 해놓고 입시하는데 뭐 기본적인 도움을 주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외로는 여기서 사는데 중요한 것이 뭘까? 네. 네, 뭐 이제 예술이고 뭐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일단 거. 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을 뭐 직접 부딪히고 이렇게 경험하고 왔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좀 걸리죠. 시간도 좀 많이 맞아요. 걸리고 하니까 그냥 살면서 공유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정보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뭐 어떤 게 있더라 저런 게 있더라 정도만 해도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하니까 같이 이런 뭐 삶에 대한 부분에서 막 고민을 하고 정보를 얻고자 인터넷을 찾아보진 일이 않았지만 뭐 거의 없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 혼자서 막 찾아가고 해야 되고 해먹고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런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친구나 사람들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하게 된 이유도 있죠. 예. 그런 친구, 사람 같은 존재가 지금 이 페이스북 페이지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에 안 그럴까요? 좀에 그러길 바랍니다. 네. 뭐 게시물들을 보면 뭐 아포테케에 가서 무엇을 사야 하는가 뭐 이런 정보까지 있는데 사실 그거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도 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독일에서 예술하기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다른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더 하고 있죠. 네. 그 독일에서 예술하기, 독일 유학생 레시피, 그리고 독일 유학생 벼룩 시장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네. 있는데요. 뭐 독일 유학생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예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거, 네.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독일에서 어떻게 식자재를 구입하고 사서 어떻게 해먹을 수 있는가. 그쵸. 한국 사람들 모이면 가장 이슈가 먹을 것이니까. 먹을 거 중요하죠. 먹고 네. 살아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뭘 먹고 싶으면은 나가서 사 먹기도 편하고 배달시도 시켜 먹고 하는데 배달이 없어요. 네, 여기는 이제 요즘 뭐 배달 서비스가 많아진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피자. 중요한 건 입맛이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맞춰가는 걸 뿐이지 네. 근본적으로 입맛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먹는 것들이 그 한국 분들이 여기서 어떤 음식들을 해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안다면 공유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중요하죠. 예. 거의 그렇게. 대부분 어머니께서 해주시갖고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혼자서 그렇죠. 막 사갖고 막 해먹어야 되는데 그거가 쉽지 않죠. 그럼요. 그렇고요. 뭐 벼룩시장은 뭐 뻔한 거죠. 네. 벼룩 시장이죠. 네. 그 베를린 리포트에도 있지만 그래도 자주 사람들이 쓰는 플랫폼에서 이런 게 있다면 네. 조금 더 뭐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페이스북으로 사실 벼룩시장이 운영되는 게 뭐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훨씬 편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면 독일어에서 예술하기 페이지가 제목이 뭐 예술하기이지만 다른 것도 여러 가지를 다루시고 있잖아요. 네. 그러는데 어떤 이렇게 속뜻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뭐, 독일에서 예술학인데, 뭐, 예술 정보 말고 왜 이런 거 저런 거 막 다 다루냐. 네. 그래서 다 색깔이 뭐, 다르지.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듣고 하지만, 짭짤한 것도 안 네. 많았네. 막 네. 작동시장도 아니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는 사실 뭐 맞는 말이기도 한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뭔가 예술이라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하고요. 그치. 그리고 삶을 토대로 예술을 할 수 있죠. 정말 네. 정말 개인적인 견해로는 도대체 예술은 뭐고 예술이 아닌 건 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예, 그게 사실 살면서 뭐 볼 수 있는 것들 가끔 다 예술적으로 보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뭐 누구는 예술을 하는 거고 누구는 예술을 하지 않는 거고 이런 경계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좀 무의미한 거 아닌가. 네. 예, 뭐 그런 가끔은 어떤 분야에서는 그런 구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럼 이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을 하시는 김예솔 씨나 뭐 문호인 씨나 또 다른 분들은 독일에서 뭐 예술하기이지만 일단은 잘 살기를 추구한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잘 살기. 네, 정확하십니다. 행복하기. 네. 이런 느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오프라인 이벤트도 여러 번 개최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꽤 여러 번 여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예, 그때 좀 여건이 돼서 네. 뭐 오프라인 공간을 잠시 쓸 수 있게 됐는데 네.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디아살롱이라는 파티였는데 네. 그 파티는 뭐 살롱의 개념을 뭐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깊이는 모르지만 그건 뭐 경계 없는 모임,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 뭐 그런 개념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랬을 때 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에 대한 분야에 대한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살롱의 문화를 차용해서 오늘 오시는 분들이 뭐 예술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했어요. 네, 미술, 그렇죠? 뭐 법대 다니시는 네. 분들, 의대 건축. 다니시는 분들, 건축하시는 분들, 그냥 오신 분들. 네. 빵 만드시는 분들 뭐 되게 다양했거든요. 네. 그래서 베를린에서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되게 기뻤죠. 반가웠죠. 네. 사실 그런 것들을 원했던 거고. 그리고 디아살롱 그래서 모임 말고 좀 주제가 특별한 이벤트도 몇 개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주제가 뭐, 특별한 거 몇 개 했죠. 네. 예를 들어갖고, 드렁큰 드로잉? 하고, 홍어 식탁. 이렇게. 드렁큰 드로잉은 뭘 하는 모임이었나요? 그냥 술 마시고, 네, 그러니까 술 한잔하고, 그 종이에, 이렇게 자신의 취함을 표현하는? 취함을 표현했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조금 오그라들게 이야기를 하자면 대부분 미술하는 분들이 많으셨으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사실 저도 여기 와서 미대를 준비했었고 그림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그려왔지만 이게 그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내가 좋아서 그렸던 그림이 아니라 뭔가 목적이 생기는 그림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특히나 예를 들어서 마페, 네. 예, 마페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랬을 때 그냥 어렸을 때 그림 그렸던 것처럼 유치원 예. 때, 그려가지고 벽에 붙이고, 목적 없이 네, 그냥. 목적 없이 네. 그냥 그려볼까요? 네 하고 그리는 거죠. 네. 그게 도움을 주는 게 술이죠. 아무리 머리가 크고 이러니까 몇 년씩은 안 되나? 당신에는 힘들고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낙서 끄적이듯이 음.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이것도 그려보고 저것도 그려보고 네. 그런 행위를 해봤으면 좋겠다. 또 취지가 좋네요. 다른 분들도 술이 되셔가지고 이제 판단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분은 열정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기 거에 집중하셔서 잘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아까 운호인 씨께서 얘기한 홍어 식탁이라는 건 어떤 이벤트인가요? 홍어 식탁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해 먹어보자. 홍어가 뭐예요? 홍어는 이제 배고프다. 독일어로 아, 배고픔을 홍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Ich habe Hunger 합니다. 왜? 예, 홍어식탁. 왜요? 네, 아니. 왜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유학생 레시피 채널에서 아하. 파생된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돼요. 예. 네. 근데 이게 각자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만찬회처럼 서로 가진 요리들을 공유하고 먹어보는 그런 자리였는데 네. 이제 저희가 그걸 조금 더 예쁘게 가다듬으려다 보니까 이제 사진을 정말 잘 찍으시는 분을 초빙을 해서 그걸 이제 정말 레시피처럼 이쁘게 사진으로 담았었어요. 근데 그랬군요. 그게 조금 레시피 채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부담을 드렸던 건지 그때 이후로 네. 원래 목표는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모아서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소개해보자 했는데 저희가 약간 좀 과했어요. 끼부린다 해야 되나? 네. 그게 들어가갖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레스토랑에서 막 찍는 것처럼 해갖고 사람들이 이거는 이 정도 퀄리티가 돼야 되나? 업로드가 좀 적어졌어요. 그 전에는 되게 아. 뭐 이런 요리 저런 요리 많이 올려주셨었는데 편안하게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사실 오셨던 분들께서 이렇게 요리에 뭐 자신이 있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없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아무튼 좀 정성을 내가 만든 요리가 네. 이렇게 예쁘게도 뭐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먹음직스럽게도 보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사진으로나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네. 그게 좀 재밌지 과했죠. 예, 않았는데, 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레시피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오해가 있으셨다면 예. 이번 기회로 좀 예, 생각이 죄송합니다. 바뀌셨으면 중요한 좋겠네요. 건 레시피죠. 예. 네. 그렇군요. 음. 독일에서 예술하기 이 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들 중에 마치 이 페이지에서 주체로 한 것처럼 전시 소개가 몇 번 올라왔었어요. 그 전시를 독일에서 예술하기에서 기획을 했던 건가요? 예를 들면 어떤 전시? 제가 알기로는 완벽한 날씨가 아. 있었고, 그다음에 지심세연이라는 작가분 개인전이 있었고, 또 예. 김예수 씨 개인전도 있었죠. 이렇게 네. 아, 네, 제가 맞습니다. 알기로는 총 그게 3회 세 가지. 있었는데 이게 여기 페이지에서 기획을 했나요? 전시 같은 경우에는 예. 전시 기획하는 단체가 예.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이제 홍보 정도 도와주고, 네. 예, 아무래도 여기서는 홍보 채널이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 네. 그런 전시나 파티 기획팀이 따로 있는데, 네.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하게 됐죠. 네. 이데아 베르닌이라는 팀이 그래서 이데아 베를린이라는 팀에서 이제 전시를 기획을 하셔서 네. 이제 독일에서 예술하기에서는 이제 협력이나 네. 그런 관계로 홍보를 해주신 거군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비슷한 처지예요. 저희가 뭔가 그분들도 힘들고 네. 힘들고 뭐 젊은 친구들이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네. 상부상조하는 그렇죠. 관계이군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네. 개미와 진드기 같은 진딧물. 진딧물이죠. 예. 네. 열심히 진드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죠. 네, 죄송합니다. 전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전시 내용이 어땠다. 네. 사람들이 많이 왔다. 예.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완벽한 날씨. 예, 구구절절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고요. 그럼요. 네, 짧게. 짧게 요약을 하자면 너무 좋다. 짧게. 완벽한 날씨는 완벽한 날씨가 있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거는 이제 한국 환경이랑 날씨랑 여기에서의 날씨랑은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많이 그래서 다르죠. 와서 항상 이슈가 되는 부분은 오늘 날씨 어떻다, 베를린 맞아요. 날씨 어떻다, 독일 날씨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독일인들도 예. 그렇죠. 근데 그 날씨라는 게 단순히 날씨가 어떻다라고 넘어가기에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날씨의 영향을 받는 그런 날씨가 주는 사람에게 주는 영향들, 그런 감정의 변화, 뭔가 상호작용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근데 매체로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진으로 사진전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하게 된 게
완벽한 날씨라는 였죠. 전시였습니다. 네.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이제 날씨라는 것을 소재로 한국 분들이 사진전을 그렇죠. 네. 한 거군요. 예. 그럼 그룹 사진전이라고 그룹전이었죠. 하면 되겠네요. 네. 지심세연이라는 작가분은 어떻게 해서 이 이데아 베를린이라는 팀과 함께 개인전을 했나요? 이분 괜찮으신 분이 이분은 이제 사실 여기 저희 커뮤니티 형태상 개인전 형태는 좀 어울리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지심세연이란 작가를 저희가 알고 나서 네. 이제 작업도 보고 얘기도 좀 나눠봤는데 정말 날 것 같다. 아, 날것, 날것, 날 것. 생. 생.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그런 태도가 저도 솔직하시고. 개인적으로 부러웠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살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았고 네. 그랬을 맞아요. 때 이분도 사실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 가감없이 하고 싶은 말 하면서 테마 자체도 좀 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표현하기 네. 힘든 테마였지만 이분은 정말 생으로 날 것처럼 그런 네. 부분에서의 어떤 그 한국 사람, 한국 분이 한국 작가가 와서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자기 네. 할 말하고 네. 자기 작업도 자기 나름대로 막 표현해보고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위안 네. 예. 개인적으로 통쾌했어요 저는. 네. 그런 것이 참 주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나와서 살면서 할 말 다 하고 당당하게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 많은 분들에게 좀 이슈가 될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김예술 씨가 개인전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전시를 하셨나요? 고생하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또 요약하자면 힘들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예, 요약을 해봅시다. 아까 뭐 언급했다시피 저도 여기에 미술을 하러 왔었어요. 네. 지금도 하고 있죠. 고민을 하고 있지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작업을 계속 했었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작업을 하고 그 전에는 제가 작가가 되고 싶었고 네. 그럼 내가 왜 작가가 되고 싶어 하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독일 오셔서. 그렇죠. 근데 지금 진지하게 해본 거죠. 여기 와서 비로소. 네. 그러다가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정말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 사실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공유하고 그 공유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또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저는 이 관계 속에서도 충분히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관계 속에서 네. 영감을 받아서 예, 네. 작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예, 굳이 비유하자면 그 작업을 제가 그동안 작가가 돼서 작업으로 뭔가를 표현하고 싶었다는 것은 마치 내가 잘 모르는 특정 대상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을 설득하려거나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말을 포장하는 행위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관계하는 사람들도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내가 모르는 곳에서의 어떤 나의 만족과 관심을 찾는 게 네.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이 지금 이 김예술 전시에 담겨 있는 거였고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서부터 제가 사는 방식이 많이 좀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온 뭐 대부분 뭐 학교나 뭐 전시나 이런 어떤 목적을 둔 친구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저는 뭔가 잘못 살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이렇게 산다면 난 되게 게으른 거고 난 해보지도 않은 거에 대한 뭐 겁을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또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어떻게 이렇게 의지를 갖고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나처럼 나는 중간에 굽혔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굽히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탐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뭔가 표현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계속 관찰한 내용들을 또 이 전시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김예술 씨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과정 속에서 느낀 것들, 뭐 네. 독일에 와서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을 작업으로 담으셨다고 예.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개인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뭐 작업을 하는 분들이나 입시를 준비하는 다른 분들한테도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나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던져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근데 많은 그것도 있었어요. 뭐,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뭐, 보셨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뭐고? 네, 그래서 모든 전시는 다 그런 질문을 받기 마련 아닐까요? 그냥 네.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뭐고? 그랬군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우리 방송 디아캐스트가 뿌리를 두고 있는 독일에서 예술하기라는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 그걸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간략하게나마 들어봤는데요. 잠깐 쉬었다 와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송을 진행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제. 네. 자, 잠깐 쉬었다 왔는데요. 아, 예. 아이고,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디아캐스트가 속해 있는 네. 디아 방송국에 사실 제가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유, 취직하신 겁니다. 네. 축하합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네, 이 방송국이 있어요. 이 디아캐스트 방송국이 왜 설립됐을까요? 사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느라 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신이 없는데 왜 방송국을 설립하셨나요?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네. 이제 독일에서 예술하기가 왜 있냐 네. 그거를 여쭤보셨을 때 단순하게 뭐 비유할 수 있는 것은 TV 프로그램을 왜 보냐 사람들이 그냥 뭐 다들 뭐 이렇게 한국 분들은 그래도 여기 와서 스트리밍 사이트로 한국 프로그램을 종종 보시죠. 네, 많이 근데 보죠. 그걸 왜 볼까? 네. 많이 보죠.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남들이 하는 놀이, 뭐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도 즐거워하고 네. 어느 정도의 위안들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독일에서 예술하기 페이지는 딱 그 정도 역할만 되면 좋겠다. 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페이스북도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는 거죠. 뭐 네. 이미지랑 텍스트 기반으로 이렇게 기존에 활동을 해왔다면 요즘 뭐 대세도 마찬가지고 영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네. 뭐 영상이 아니라 음성 뭐 좀 더 직접적인 형태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네. 대세를 따르고 시대의 예, 흐름을 읽고 저희가 무지하기 때문에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좋게 시대의 흐름을 읽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뭐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이제 네. 뭐 말하는 거, 숨 쉬는 거. 이런 거 정도니까 네. 이거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다뤄볼 수 있겠다 해서 디아캐스트를 처음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끼리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이 네. 사실은 페이스북에도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네. 뭐 어떤 형식으로든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런 대화의 형식으로 풀어내는 컨텐츠가 있다면 네. 좋겠다. 그리고 음. 저희끼리 얘기하면 사실 저희 생각도 많이 갇히거든요. 저희 그렇죠. 생각 안에. 그랬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을 종종 초대를 해서 그분들의 다양한 또 분들. 이야기를 듣고 뭐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여기 방송국의 국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조국장님. 예, 네. 조국장님. 예. 국장님 말씀으로는 디아캐스트 여기 팟캐스트 말고도 유튜브 채널 또 운영팀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혹시 뭘 다루는지 아세요? 그건 고생하시죠. 그거는 뭐 조금 뭐 음성보단 조금 더 직접적이겠죠. 네. 왜냐하면 캐릭터도 등장을 할 거고. 오. 근데 사실은 또 그래요. 그거는 뭐 어떤 정보 전달의 목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보라는 게 뭘까 보면
사실 정보들은 인터넷 뒤져보면은 다 있고, 다 있죠. 겪어보면은 아는 건데, 네. 귀찮을 뿐이지. 그거를 얼마나 좀 쉽게 이해하고, 그냥 좀 즐거운 상태로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거는 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으로 알아봤던 정보에 대한 어떤 신뢰를 비교했을 때, 네. 사실 저는 우노인 씨가 한마디 얘기해주는 게 더 신뢰감이 가거든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직접적인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똑같은 정보여도 조금 더 신뢰가 갈 수도 있을 거고 이해가 조금 더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재미있는 기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유튜브는 그런 역할을 하진 않을까 하는 도와줄 생각. 것이다. 예. 네. 네. 그렇군요. 저희 이제 국장님이랑 저희 조국장님. 스태프들이랑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음.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런 아까 김예술 씨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좀 더 가까이 또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하게. 다른, 그런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른 어떤 소통의 플랫폼으로서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 입을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팟캐스트가 확성기 같은 뭐 방송, 그다음에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아마도 뭐 베를린 중심이 되겠지만 독일에서 살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함께 좀 참여를 해서 만드는 그런 다양하고. 방송이 되기를 바라더라고요. 다들 저도 뭐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디아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 그리고 어디론가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함께 고민을 해보고 또 우리가 이제 독일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그 아래에 있는 뭐 어떤 근본적인 고민 같은 것을 예.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하고 네. 국장님과 방송국의 스태프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예술하기는 그러면은 뭐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일단은 충실히 이행을 해야 할 것이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에디터 분들을 모집을 해서 지금 한 21분 정도 운영팀 포함해서 진짜 많이 많이 신청하셨어요. 들어가네요. 네. 그렇게 활동을 계획 중이세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다채로운, 그러니까 좀 좁은 시야에서 그동안 우리가 바라봤다면 또 이제 베를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분들도 좀 동참을 해주시고 각지의 소식들이나 뭐 각자의 개인 관심사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형태가 된다면 정말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렇군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네. 다른 분들이 어떤 곳에 더 관심이 있으신지 어떤 분야에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네. 그렇군요. 예. 그 이데아 베를린 팀에서도 앞으로 활동을 그 팀에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저희야 할 수 있는 게 아까도 김예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거겠답니다. 열심히 해야죠.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 뭐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 뭔가 몇 번 해왔지만 사실 여건이 그렇게 좋은 상태에서 진행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당분간은 이런 조금 안정적인 형태의 공간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저희가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또 힘들고 유지가 돼야만이 저희가 또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기존에 했었던 그 오프라인 활동들은 잠시 쉬고 있지만 또 여건이 닿는 대로 또 좋은 장소를 구해서 또 좋은 기획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희 오늘 디아캐스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 뭐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너무 말 많이 한 것 같아서 뭔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군요. 첫 회라서 막 벌벌벌 떨면서 막 했는데 뭐 말했는지도 한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디아캐스트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뭐 확성기 같은 방송, 뭐 사랑방 같은 방송, 사랑방 같은 방송. 야, 네. 좋죠. 네, 그런 방송이 되도록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각기 다른 주제로 매회 새롭게 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로는 뭐 독일에 와서 처음 정보를 얻을 때 우리가 이제 겪는 어려움이나 뭐 아니면 뭐 네, 좋은 경험일 수도 맞아요. 있고요. 정보는 많은데 어떻게 얻어야 네. 되는가. 그렇죠. 독일에서 정보 얻기. 그 다음에 한국인이 독일에 와서 가장 뭐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이랑 독일이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문화 차이. 그렇죠. 한국과 독일의 차이. 그 다음에 뭐 무슨 채식하기. 일단 존중합니다. 저는 열린 마음으로 그분들을 네. 존중하며 그런 거죠. 저랑 이제 관심사가 좀 다른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 네. 에디터분께서 정말 성심성의껏 그 채식에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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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식이 이제 요즘에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이슈니까요. 독일에서 채식하는 것은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으니까 한번 다뤄보면 재밌을 것 한국도 같아요. 재밌어요. 그 절에 가면 많아요. 집신 신고 비료 뿌리고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기획 중이고요. 지금 생각으로는 약 한 달에 2번 정도 방송을 할 예정이고, 뭐 아무래도 당분간은 김예솔 씨랑 운호인 씨가 함께 방송을 해주시되 저희가 가능한 한 게스트분들을 좀 네, 섭외를 해서 네, 재밌는 네. 분들 여기 저희가- 배려이 정말 많죠. 두어 번 나오면은 아마 진료하실 거예요. 다양한 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저는 약간 거슬려 하지 않으실까. 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 한국어를 잘 못해요. 독일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뭐 한국인이라고 다 한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니 뭐 그런 걱정은 저는 접어두시고 동역하실 수 있는 사람 같이 모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네. 아무래도 독일에서 예술하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뭐 사연을 모집할 수도 있고, 게스트분들 어떤 모집,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페이스북 그쵸. 페이지를 좀 주시해 주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사연이 필요한 저희 특집이 하나 있죠. 네. 이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네, 게 네. 저희 남양 특집 네. 막 여름 이제 다가오고 그렇죠. 등골 오싹오싹한 그런 내용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네, 조만간 아마 남양 특집 관련된 사연을 모집하겠다라고 공지를 올릴 예정이니까 그렇죠. 네, 지금 주시해 남양 주셨으면 특집 좋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말고도 딱 그거 좋을 것 같아요. 딱 그까지.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네, 두 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네, 빠이. 그거 해야지. 아웃피더 회란인가 뭐 그거 해야지. 잘 자요.